안녕하세요. 브레인테크 강사 이승훈입니다. 이 전에 제가 한번 얘기했듯이 제가 나눠서 강의를 해드릴게요. 똑같은 내용인데 하나는 좌뇌형 어머니들이 들을 수 있는 내용, 하나는 우뇌형 어머니들이 들으면 좋은 내용들 이렇게 해서 두 개를 나눌게요. 좌뇌형 어머니들은 핵심 요약 정리 이 정도로 해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에서 간략하게 해주시는 걸 되게 좋아하고, 또 우뇌형 어머니 같은 경우는 길더라도 자세하게 해주는 걸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똑같은 내용을 두 개로 나눠서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좌뇌형 어머니들 설명하는 내용은 조금 제가 빠르게 할게요. 근데 제가 성격상 빨리 이렇게 얘기하는 타입은 아닌데, 하여튼 최대한 빨리 해서 말을 하도록 할게요. 이번에 할 강의는 학습 장애예요. 그러니까 학습 장애랑 학습 지연이 두 개가 있어요. 근데 제가 주로 강의에서 많이 얘기하는 게 학습 장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인 그 용어 자체는 학습 지연이에요. 학습 장애는 선천적으로 아이들이 여러 가지 학습에 관련된 문제를 타고난 아이들을 학습 장애라 하고, 학습 지연은 원래 정상적으로 태어났는데 주위 환경 요인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 학습을 하는데 지연이 되는 현상이에요. 결국은 되기는 하는데 남들 1년 할 거를 2년 후에 한다든지, 7살에 마무리를 져야 될 거를 8살, 9살에 마무리를 짓는다든지, 이런 식으로 학습이 지연되는 현상을 학습 지연이라고 그래요. 학습 장애는 어떠한 한 분야에 제대로 되지 않는 현상을 학습 장애라고 그래요. 학습 장애는 유전적인 영향이 커요. 그래서 학습 장애에 대해서만 일단 설명을 해드릴게요. 학습 지연은 뭐 어차피 주위 환경의 문제나 아니면은 부모의 영향에 의해 가지고 아이들이 학습이 늦어지는 이런 현상을 말을 하게 되는데, 학습 지연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른 강의를 하면서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고, 앞으로 할 강의는 학습 장애랑 학습 지연이랑 분류를 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학습 장애는 아이들이 지능이 낮지는 않은데 어떠한 한 분야에 제대로 된 성과를 보이지 않는 이런 현상을 얘기를 해요. 이러한 학습 장애 현상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언어 장애와 수학 장애가 있어요. 언어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가지 현상에 대한 장애 현상을 언어 장애라고 그래요. 또 수학 장애는 연산이나 문제 해결 능력, 이 두 가지 현상을 제대로 못하는 아이들을 수학 장애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장애 현상은 보통 학교를 들어가면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해요. 언어 장애부터 설명을 해드릴게요. 언어 장애는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예요. 상대방 얘기를 듣는데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든지, 말하기 장애 같은 경우는 유창하게 말을 못한다든지, 말을 하는데 더듬더듬 거린다든지, 또 생각나는 대로 제대로 말을 못한다든지, 이런 게 말하기 장애. 읽기 장애 같은 경우는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읽기 장애 같은 경우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 읽는데 제대로 읽지를 못한다든지, 읽고 나서 그 뜻을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한다든지, 또 문장에 어떤 말을 더 넣는다든지 더 뺀다든지. 그래서 이런 아이들 특징 같은 경우는 시험 봤을 때 뭐뭐인 것은 뭐뭐 아닌 것은, 또 어떠한 글씨 같은 경우를 뒤집어서 읽는다든지, 또 수학 같은 거 계산을 할 때 예를 들어서 3.14면은 31.4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제대로 되지 못하게 읽는 이런 아이들을 얘기를 해요. 이것은 성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성인이 돼서도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읽기 장애의 문제점이 뭐냐면은, 읽기 장애로 인해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발생될 수가 있어요. 읽기 장애가 되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학습을 하는데 시험 문제든 여러 가지 읽는 거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장애 현상을 보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학습을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을 계속 요구하는 부모님이나 아니면 보육자나 선생님에 의해 가지고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이 스트레스로 인해 가지고 아이들이 여러 가지 복합장애를 일으켜서 후천성 ADHD든 여러 가지 과잉행동 반응이든 나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한테 너무 어린 시기부터, 유아 시기부터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교육을 제대로 된 시기에 시키지 않고 어린 유아 시기 때부터 시켰는데, 이런 아이가 우연찮게 학습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에 대한 복합적인 문제점이 7살 이전에 나타나게 될 수가 있고, 학교에 가서 학교 수업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어요. 또 쓰기장애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글씨를 쓰는데 순서에 맞춰 쓰지도 않고,
받침 글씨나 아니면 문법에 맞는 글씨 제대로 쓰지를 못하고, 쓰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나 성인들 같은 경우는 제대로 된 맞춤법에 맞춰서 쓸 수가 없어요.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 아이들한테 너무 억압적으로 쓰기 순서나 받침이나 쓰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한테 쓰기를 강요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공부를 안 할 경향이 많아요. 지금 말한 것 중에서 뇌 타입에 따라서 우뇌 타입 같은 경우는 듣기 능력이 많이 향상되어 있고, 좌뇌 타입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하기, 읽기, 쓰기가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우뇌 타입 아이들 같은 경우는 말하기, 읽기, 쓰기 능력이 좌뇌가 성장을 함에 따라서 그것이 발달되지만은 이 좌뇌 성장이 느려지거나 아니면 태어났을 때부터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으면은 말이 늦는다든지 제대로 된 말 표현을 하지 못한다든지 여러 가지 장애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 또 그거를 인해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자신감도 많이 떨어져요. 그래서 사회생활을 하는데 많이 사람들과 거리를 두고 같이 어울리는 걸 좀 힘들어하고, 또 이런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능이 낮은 건 아니에요. 지능이 낮은 건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든 사회생활을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것을 헤쳐나가려고 하는 그런 현상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위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많이 억압을 주거나 스트레스를 주거나 그러면은 같이 사회생활을 하려고 안 하고 혼자만에게 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이것은 또 소근육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그래서 큰 운동 같은 거 하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냥 혼자서 뭐 이렇게 노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좋아할 수도 있어요. 이런 현상들이 발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이 학습 장애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을 해야 돼요. 이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은 전체 아이들 중에 약 5%에서 6% 정도가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고, 특히 읽기 장애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같이 동반을 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한글 같은 것을 너무 늦게 띄거나 또 한글을 너무 싫어하거나 이랬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조금 한번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아요. 또 너무 어린 시기에, 어린 유아 시기에 아이들을 학습을, 그러니까 자뇌 교육이죠. 이 자뇌 교육을 너무 많이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학습 장애가 있었을 경우는 그거에 대한 복합적인 증상으로 아이들이 학교 학습을 싫어할 수도 있고 공부하는 것 자체도 싫어할 수 있고, 그거에 대한 스트레스로 아이들이 과잉 행동 반응이나 후천성 ADHD 등이 생길 수가 있으니, 아이들이 한글을 너무 싫어한다거나 수학 연산을 하는데 너무 싫어하다거나 이랬을 때는 한번 유의 깊게 보셔야 돼요. 또 이 수학에 관련돼서도 이 연산에서도 아이들이 연산을 굉장히 어려워한다거나, 또 지속적인 연산 학습으로 아이들이 스트레스를 받아 하거나, 또 아무리 가르쳐도 잘 못 알아듣거나 이랬을 때는 아이들이 연산 학습 장애가 있었을 가능성이 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강제로 연산을 시키면은 아까 얘기했던 여러 가지 후천성 장애 증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연산을 시키는데 너무 어려워한다거나, 또 연산시키는데도 그 시기가 있어요. 너무 어린 시기에 시키지 마시고 7살 이후에 시켜야 되는 게 원래 정석이에요. 그리고 한글을 뗀 이후에 연산에 관련된 뇌가 오픈이 되기 때문에 한글을 읽기 전에 연산을 시키시면은 아이들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정상적으로 한글을 하는 나이는 60개월 이후에 한글 노출을 시켜야 되고, 한글을 읽은 6개월 후에 수학 연산 학습을 들어가시는 게 원래 정상이에요. 그리고 너무 이른 시기에 시키다 보면은 또 하나 생기는 문제점이 뭐냐면은 수학 문제에 대한 문제 해결 능력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해에서 하는 것이 아이들의 문제를 읽고 이해하고 그거에 대해서 해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을 만드는데, 역시 우회내에서만 하는 건 아니고 그걸 생각하는 거를 좌뇌에서 판단을 해야 돼요. 이게 같이 복합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거를 좌뇌가 성장되기도 이전에 너무 어린 시기에 이런 거를 시키다 보면은 아이들이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고, 그거를 시키려는 보육자와 트러블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상적인 나이에 아이들을 시키는 것이 좋고, 우뇌 학습이 제대로 된 상태에서 좌뇌를 오픈해 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또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학습 장애를 가지고 있는 아이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연산은 굉장히 잘하는데 어려운 도형 문제나
도표 문제나 표 문제 이런 것들을 못 풀 가능성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아이들도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학습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을 너무 억지로 시키거나 그러지 마시고 부모랑 같이 또 그거를 시키는 보육자와 같이 교육자와 같이 아이들을 시켜주시는 게 굉장히 좋아요. 자, 이것으로 기본적인 학습 장애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요거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은 요 다음번 강의에서 제가 좀 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할게요. 요것으로 강의 마치고 다음번 후속 강의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